여러분, 병원에서 혈압 재다가 이런 말 들으면 머리가 하얘지죠. 148에 96입니다. 그 순간 바로 떠오르는 질문은 두 가지예요. 첫째, 이게 나쁜 건가? 둘째, 위 숫자랑 아래 숫자 중 뭐가 진짜 문제지? 그런데 오늘 영상의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내 나이에서, 내 몸 상태에서 그 목표가 정말 안전한가? 우리는 수십 년 동안 거의 공식처럼 들어왔습니다. 120에서 80이 이상적이다. 낮을수록 좋다. 하지만 최근에는 특히 고령자에서 무조건 더 낮게가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경고가 계속 나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1. 위아래 숫자의 의미, 2. 왜 노년층에선 너무 낮은 혈압이 위험한지, 3. 실제 사례 낙상 골절 급격한 쇠약, 4. 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립성 저혈압 체크법, 5. 의사에게 꼭 물어볼 질문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혈압 숫자 제대로 이해하기. 혈압은 혈액이 혈관벽을 미는 힘입니다. 위 숫자 수축기 혈압 심장이 꽉 수축해 피를 밀어낼 때의 최고 압력. 수도꼭지를 처음 틀 때 확 올라가는 수압 같은 느낌. 아래 숫자 이완기 혈압 심장이 쉬는 동안 혈관 안에 남아있는 기본 압력. 펌프가 쉬어도 파이프 안에 계속 유지되는 압력. 둘 다 중요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딱딱해지면서 수축기가 더 잘 올라가고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고령자에서는 혈압을 너무 공격적으로 낮추면 뇌로 가는 혈류가 순간적으로 부족해지면서 어지럼, 휘청거림, 낙상 위험이 확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례, 완벽한 숫자가 만든 비극 김영숙 할머니 이야기.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요. 여기 78세의 김영숙 할머니가 있습니다. 그녀는 10년 전 68세의 혈압이 152에서 88 정도로 나왔고 의사는 약을 시작했습니다. 두 달 뒤 130에 82가 나왔습니다. 좋아졌네요. 그런데 의사는 말합니다. 목표는 120에 80입니다. 거기가 가장 안전합니다. 약 용량을 올리고 두 달 뒤 128에 76이 되었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이번엔 약을 하나 더 추가합니다. 결국 김영숙 할머니의 혈압은 122에 78까지 내려갑니다. 의사는 만족합니다. 완벽합니다. 이 상태 유지하세요. 김영숙 할머니도 처음엔 괜찮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앉아있다가 일어나면 잠깐 핑 도는 느낌이 생깁니다. 몇 초만 잡고 있으면 괜찮아져서 나이 탓인가? 하고 넘어가죠. 병원에 말했더니 이런 답을 듣습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 탄력이 떨어져서 일어설 때 잠깐 그럴 수 있어요. 천천히 일어나세요. 영숙 할머니는 정말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매번 어지러웠어요. 침대에서 일어날 때, 소파에서 일어날 때, 화장실 가려고 일어날 때, 그리고 어느 날 새벽 3시,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는 순간 세상이 빙글 돌고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손잡이를 잡으려다 놓치고 그대로 넘어져 엉덩이를 강하게 부딪힙니다. 결과는 고관절 골절. 수술은 성공했지만 재활은 고통스럽고 움직임이 줄어들면서 자립적인 생활이 무너집니다. 활동량이 떨어지면 근육이 빠지고 폐 기능도 떨어지고 한 번의 골절이 도미노를 만들어 몇 달 후 폐렴 같은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영숙 할머니가 죽을 뻔한 원인이 심근경색이 아니라 너무 낮아진 혈압으로 인한 어지럼과 낙상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럼 왜 노년층에선 너무 낮은 혈압이 위험할까? 노년층에서 같은 숫자가 위험해질 수 있는 이유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혈관이 딱딱해진다. 젊을 때 혈관은 탄력 있는 고무호스 같지만 나이가 들면 굳은 호스처럼 됩니다. 그래서 심장이 피를 보낼 때 압력을 부드럽게 흡수하지 못해 자세 변화에 적응이 느려집니다. 둘째, 혈압 센서 반응이 느려진다. 우리 몸은 일어설 때 혈압이 떨어지면 자동으로 심장 박동을 올리고 혈관을 조여서 보정합니다. 그런데 노년층은 이 반응이 느려져 잠깐의 뇌혈류 부족이 생기기 쉬워요. 셋째, 약이 더 강하게 오래 작용할 수 있다. 간신장 기능 변화로 같은 약도 고령자에게는 과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 위험의 우선순위가 달라진다. 젊을 때는 10에서 20년 뒤 심혈관 위험이 중요하지만 고령자에겐 지금 당장 낙상으로 인한 골절 그리고 급격한 쇠약이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즉, 노년층은 교과서 숫자보다 안전하게 걷고 넘어지지 않는 것이 생존과 직결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 약으로 목표 달성했는데 어지러운 한광식 할아버지. 74세 한광식 할아버지. 혈압은 128에 76. 의사는 말합니다. 완벽합니다. 그런데 광식 할아버지는 계속 어지럽습니다. 일어날 때마다 핑 돕니다. 의사는 말해요. 혈압은 좋은데요? 귀 문제 아닐까요?
여기서 광식 할아버지가 집에서 한 가지 테스트를 합니다. 누워서 5분 쉰 뒤 혈압을 재고 일어서서 1분 이내 혈압을 잽니다. 누워서는 128에 76이고 일어서자 98에 58입니다. 수축기가 30이나 떨어졌죠. 이런 경우는 혈압 숫자가 누워있을 때만 정상일 뿐 실제 생활에서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약을 조정하자. 누워서는 136에서 80으로 조금 올라갔지만 서 있을 때는 118에서 72로 안정되었고 어지럼은 사라집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차트의 예쁜 숫자보다 현실에서 안전한 숫자가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혈압 목표는 얼마가 안전한가? 여기서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기저질환, 체력, 낙상 위험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정답 숫자는 없습니다. 다만 노년층에서 흔히 말하는 예시 범위는 이런 식으로 논의됩니다. 65에서 75세, 비교적 건강하고 활동적인 시니어의 대략 수축기는 130에서 140대로 봅니다. 75세에서 85세는 대략 135에서 145대를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85세 이상 또는 매우 허약한 경우 낙상 위험을 고려해 140에서 150도 논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방향이고 당뇨 신장질환 신부전 과거, 뇌졸중 등이 있으면 목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건 숫자 하나가 아니라 경고 신호입니다. 만일 당신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 즉 어지럼, 휘청, 멍함 등 이런 증상이 반복되면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마세요. 일어설 때 어지럽다.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면 눈앞이 하얘진다. 멍하고 집중이 안 된다. 약을 늘린 뒤 증상이 시작됐다. 최근 넘어질 뻔한 적이 있다. 이건 혈압이 나이에 비해 너무 낮거나 약이 과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하는 기립성 저혈압 체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집에서 혈압계 준비. 2. 누워서 5분 안정 후 혈압 측정. 3. 일어서서 1분 이내 다시 혈압 측정. 4. 수축기 20 이상 또는 이완기 10 이상 떨어지면 의사와 상담할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단, 다시 말하지만 약을 임의로 끊지 마세요. 증상과 측정 기록을 들고 가서 목표 혈압이 내게 맞는지 약을 조정할지를 의사와 논의하는 겁니다. 의사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1. 저는 낙상 위험이 있는데 목표를 120에 80으로 잡는 게 맞나요? 2. 기립성 저혈압 검사를 해볼 수 있나요? 3. 약을 늘린 뒤 어지럼이 생겼는데 약 용량 또는 종류 조정 가능할까요? 4. 저는 심혈관 위험과 낙상 위험 중 무엇이 더 우선인가요? 이 질문만 제대로 해도 상담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혈압은 시험 점수가 아닙니다. 여러분에 맞는 숫자여야 합니다. 또렷하게 걷고 넘어지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활하게 만드는 숫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혈압약이 늘어나는데 어지러운 분, 최근 넘어지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